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명절에 잘들 쉬고 계신가요? 아마 다들 이번 명절 약간 짧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하루 정도 그런 것 같은데 이 기간만이라도 푹 쉬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전반적인 아주 큰 이슈들이 또 터졌죠. 그 우한 폐렴이 터졌는데 이제 쪽 중국 친구들한테 지인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도 우한 쪽 그 출신이기도 해서 더 잘 알겠지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해요. 현재 그쪽 말로는 이미 9만 명, 10만 명 이제 넘어서 하루 단위로 엄청나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거의 10개 도시 정도를 지금 셧다운을 했다라고 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태인데, 이게 한국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중국인이 이번 설에 지금 들어오죠. 그래서 한국에 있던 중국인이 또 고향에 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국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역이 지금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고 있어서 열이 나지 않는 그런 증상의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렴으로 갈 때까지 알지 못하는 그 이제 변이형 바이러스가 생겨서 그것도 좀 문제가 큰 것 같고, 이것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지금 암호화폐랑 연관시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음모설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드리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늘 사스 때도 그랬고 뭔가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뭔가 이제 발생을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의학계라든지 여러 사실상 돈하고 연관이 안 돼 있을 수가 없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거 역시도 중국에서는 좀 홍콩 시위와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좀 조심스러운 제 예상을 요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홍콩 하면 또 이제 미중과 관계가 있죠. 그리고 미중은 역시나 지금은 미중 패권이 있는데 그 패권에는 다음 디지털 머니 돈에 가는 이제 기축 달러가 수명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돈의 이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첫 번째 싸움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5G나 여러 가지 이을러서 그 다음에는 결국에 이제 또 가장 지금 피 튀기는 전쟁인 양자 암호학, 그 다음에 그 이제 핵 융합하고 양자 암호학 이쪽에서 또 이제 굉장히 큰 패권 다툼이 있을 거예요. 결국에 만약에 지금 중국이 양자 암호학 쪽에서 굉장히 그 얼마 전에 구글이 뉴스 나오기 전에 중국이 큰 성과를 한번 거뒀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상 미국의 패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 및 군사 시스템 모든 것들의 암호학이 중국의 양자 암호학을 만약에 먼저 개발을 해낸다, 양자 기술로,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미국의 패권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결국에는 미중 전쟁이 장기간의 스타트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이게 1단계 합의를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트럼프 재선이 되고 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더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이게 단순히 1, 2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5년, 10년 이렇게 길게 이어질 거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춘추 전국 시대에서 다시 이제 기축 화폐를 누가 어느 나라를 가져가는 그런 싸움의 길로 앞으로의 우리의 5년, 10년이 벌어질 거다라는 예상의 그 상황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앞날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시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앞에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정리하면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손만 많이 좀 씻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손 소독제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사무실에서도 좀 뿌리시고, 절대 얼굴을 가급적이면 만지시지 않는 것. 인간이 하루에 얼굴을 거의 3,000번을 만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만 최대한 안 만지도록 의식을 하셔도 웬만한 이제 바이러스나 전염성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간단하게 지금 이게 리플사 4분기 보고서인데, 4분기 보고서는 전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라는 거는 이제 한번 이유 얘기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고, 몇 가지 그 투자 심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 어떤 정보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호자산이 다음 세대 돈이 될 거다도 알고, 디지털 화폐가 진짜 될 거라고 믿고, 모든 걸 다 정보를 알고
실제 행동을 할 수 있어도 대부분의 99%의 대중이 투자 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명확히 심리가 안 돼서 그럴 거거든요. 투자 마인드, 심리에서 이제 대중이 휩쓸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99%의 대중 중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제 지인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더 뭔가 마인드를 갖춰서 그분들이 이번 투자 사이클에서 그분 갖춰진 투자 마인드로 투자 사이클에서 나름의 성공적인 수익을 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가 휘둘리지 않고 이번에 꿋꿋이 내 원하던 원칙대로 끝까지 한 사이클을 끝냈다라는 뭔가 마침표를 찍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긍정의 바이러스처럼 그분들이 또 뭐 유튜브 방송을 하시던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투자 마인드가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 심리를 어떻게 먹으면 이런 이제 금융 세력이나 보통 기득권들이 그 쥐락펴락하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자본가로서 성장을 하고 투자에서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굉장히 그 순기능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좀 가까운 지인들한테라도 뭔가 그런 역할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여러 명 이번 사이클에서 나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례가 나왔다고 하면 저도 좀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댓글에 나중에 이번 사이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취하셨을 때쯤에 한번 댓글에 나는 투자 마인드 이렇게 해서 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라는 이제 글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어떤 투자 마인드를 내가 갖추게 됐는지 이런 글들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그런 댓글 한번 소개하는 그런 방송편을 하이라이트 뭐 한 좀 몇 편 나눠가지고 한 3편 정도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리플사의 이제 4분기 보고서인데,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4분기 때는 프로그램 판매, 일반 거래소에 이제 보통 물량 덤핑 한다는 걸 아예 0으로 줄였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리플사가 첫 번째로는 굉장히 일반 투자자들이 언성이 많았잖아요. 니들이 물량을 파는 것 때문에 가격이 안 올라간다. 실제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걸 의식을 해서 아예 안 판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는 한편으론 다른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 리플사는 사실 착한 회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착한 회사라는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은 철저히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사실상 이 리플사를 만든 거잖아요. 그 결국에 그 이 회사를 창업한 3명 역시도 그렇고. 근데 그렇다고 하면 리플사가 과연 지금 회사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당장에 뭔가 이걸로 매출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면 개인들이 뭐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 판매를 줄이고 전체 30억 개 중에 27억 개를 다시 에스크로에다 묶는 그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질문해 봤을 때, 리플사는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그러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리플사가 시리즈 C 투자를 받았었죠. 그 말은 시리즈 C 투자를 통해 12조, 한국 하나로 이제 12조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통해서 한 2천 몇백억 투자를 받았는데, 그 돈만으로도 일단 회사 운영이 되고, 사실상 지금 얼마 전에 또 IPO 준비한다고 했죠. 그럼 IPO를 하게 되면 결국에 보통 뭐 한 회사가 이 정도로 잘 성장한다라고 하면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 뭐 그렇게 그 IPO에서 시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거의 하나로 60조에서 100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00조 정도라고 하면 거의 뭐 테슬라 지금 시총 정도 되려나요? 굉장히 이제 큰 가치인데, 앞으로 미래의 돈을 담당하는 회사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60조라고 해도, 그래서 60조만 하면 사실상 엄청난, 삼성전자가 300조면은 거의 5분의 1이에요. 만약에 100조라 그럼 3분의 1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는 정도의 회사로 미국이 상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말은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리플사가 착해가지고 이거를 안 팔고 개인들이 그런 욕을 해갖고 갑자기 이렇게 줄였겠냐라고 하면, 거기서는 저는 퀘스천, 그러니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이 딱 그 머릿속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의 뇌피셜의 생각은, 지금 XRP 가격이 프로그램 판매를 해서, 그러니까 OTC에 실제로 필요한 데다 꼭 공급해야 되는 물량은 가격이 싸도 공급을 해야만, 리플사 XRP의 미래 생태계를 위해서 공급을 해줘야만 당연히 XRP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싸도 공급을 해야 될 물량은 있는 거고, 가격이 이만큼 형편없이 낮은 와중에 굳이 프로그램 판매를 해가지고 지금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지금 리플사가 없잖아요.
이미 돈이 많고, 그러면 굳이 싼 가격에 거래소에다가 이걸 덤핑을 해갖고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개인들이 뭐라 해갖고 안 판 게 아니라 그냥 리플사의 철저히 이익 관점에서, 돈의 흐름의 관점에서 이미 투자도 받았고 IPO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리플사가 분명히 XRP 가격이 지금 이렇게 그에 이제 침몰해 있죠. 거의 바닥에 와 있는데, 여기서 뭔가 IPO를 하거나 뭔가 해서 그 전에 사실 XRP 또 그 투기 세력들이 펌핑을 하거나 지금 실상이 계속 올라가면, 이제 올라간다 예상을 하면 지금 가격에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리플사가 굳이 지금 꼭 필요한 생태계를 위해서 팔아야 될 물량 아니면 팔 이유가 있을까? 제가 만약에 리플사 경영진이라고 하면, 창업주라고 하면 안 팔 것 같아요. 돈이 이미 회사 잔고에 많이 쌓여 있고, 몇 년치 운영비가 다 쌓여 있고, 그 다음에 IPO를 통해서 또 거의 10년치 운영비도 만약에 들어올 걸 예상이 돼요. 그러면 사실상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관점은 저는 좀 다른 시점으로 한번 바라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XRP, 그러니까 리플사가 상장을 하면 XRP 가치가 뭐 없어지지 않겠냐, 리플사 주식을 일반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건 맞고 어떤 게 틀리냐면, 가령 투자한 리플사가 잘하는 그 회사, 이제 앞으로 미래 돈을 바꾸는 회사니까 리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XRP를 안 살 수 있다, 이거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본질을 보면 리플사는 XRP가 메인 비즈니스고, XRP가 생태계를 갖춰서 XRP가 세상에 많이 쓰여야만 리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XRP 가치가 안 올라가면 리플사의 시총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사가 12조 가치를 인정을 받고 앞으로 상장을 해서 60조 좀 100조 그 시총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은, 리플사가 현재 XRP를 만들고 있는 이 생태계에 대한 미래 만들 그 가치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오버밸류, 그러니까 미래 좀 오버밸류라고 하면 어떤 설명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미래 그냥 기대값에 대한 그 가격 이제 평가를 받은 것도 있지만, XRP를 리플사가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XRP가 얼마큼 가격 상승이 될 거라는 예상치도 또 미래 가격의 예측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걸로 돌아와서 지금 500억 개 정도를 굳이 지금 팔아가지고, 지금 싼 가격에 팔아서 지금 굳이 가치를 희석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들고 있다가 뭐 가령 미국 정부든 아니면 IMF든 뭐 어디 기관들, 세계 글로벌 기관에다가 팔 수도 있고, 어떤 자산하고 수합을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나중에 나와봐야 되는 이야기니까 일단은 500억 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굳이 싼 가격에 팔 필요 없이 그냥 상장을 해서 실제 돈을 벌고 생태계를 만들 돈은 리플사의 그 주식을 일반한테 공개해서 그 돈으로 하고, XRP는 그냥 쟁여두겠다는 소리죠. 지금 이런 걸 줄였다는 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플사가 그동안에는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기 전에는 XRP를 팔아야만, 그 다음에 투자금으로 뭔가를 해야만 머니그램도 인수하고 뭔가 생태계를 만드는데 해왔다고 하면, 이미 그들은 시리즈 C 투자까지 왔고 어느 정도 안정성 궤도에 와 있기 때문에 굳이 앞으로 정말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XRP를 팔기보다는 오히려 리플사의 주식을 팔아서 그 나머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XRP는 나중에 쓰겠다라고 이제 묻어두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2020년 1쿼터 때도 보면 알겠지만 프로그램 판매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생길 수도 있지만, 제 예상으로는 여기서 막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초반처럼 엄청나게 많이 팔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OTC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그건 뭐 필요한 거에 따라 가는 거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많이 올라가면 또 뭐 팔 수 있겠지만, 좀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투자 이제 심리 관련해서 또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 있죠. 이제 현명한 투자자가 참여하고 기관 투자자, 대중. 그래서 막 여기서 비트코인 1억 간다 막 하다가 하락하고 공포하고 투매하고 정상화되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 한번 2017년에 한번 여기 겪고서 지금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우지수로 보면 다우지수도 2008년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폭락을 했죠. 이제 2008년도 기사예요. 2008년도에 폭락을 하고 지금 이제 다우지수를 한번 볼까요? 보면
2008년도 뭐 이쯤이죠. 여기서 폭락을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정상화 회복을 하고 이게 이제 하이먼 미스키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만큼 또 올라왔죠. 물론 이게 굉장히 과대평가되고 고열 양상인 건 맞는데 어찌됐든 보면 이 당시만 해도 사실 여기서 종착역이 보인다고는 이 기사를 결과로 보면 맞는 거죠. 이때 샀으면 여기까지 와 있겠죠. 그 하이먼 민스키가 투자시장 어디든 대충 갖다 끼워 맞추면 다 맞는 이유가 이 시장에 참여하는 자산시장에 참여하는 주체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이고 인간은 뭘 가졌냐? 고유한 인간의 심리. 심리는 무엇이냐 하면 굉장히 비이성적인데 대중이 우르르 몰려가면 너도 나도 저긴 낭떠러지 같은데 저기 뭔가 먹을 거 있어갖고 다 쫓아가는 그 비이성적인 심리를 인간이 가졌다. 그래서 인간의 고유한 심리는 굉장히 광기 어리고 비이성적인 심리를 가진 인간이 이런 자산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자산시장에는 이런 심리를 기반으로 한 하이먼 민스키 그 패턴이 다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예전 이제 제가 이걸 찾아왔는데 이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2008년에 이래가지고 2017년에 해서 광기 1억 간다고 하다가 투매하고 이 당시가 지금 19년 거의 한 4월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 투매. 아마 여기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거의 말에서 삼각수렴 하다가 여기 볼게요. 이게 삼각수렴 하다가 여기죠. 이쯤인 것 같은데 여기서 더 하다가 퍽 꺼졌죠. 여기서 더 퍽 꺼졌잖아요. 이제 보면 이렇게 해서 다시 좀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다시 여기 조정하고 지금 이제 여기 상황인데 여기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내려오던 하락 트렌드 추세를 돌파를 하고 지금 아래 눌러주고 있는데 이게 5월쯤 이제 한 이쯤이 반감기예요. 반감기인데 이게 여기서 반감기에서 이렇게 먼저 5월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갈지 몰라요. 그건 사실 알 수는 없는데 여태까지의 패턴으로만 보면 이렇게 가야 되죠. 반감기 전에. 근데 그것들이 사실상 누구나 이걸 100% 안다 그러면 다 여기 비트코인 몰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심리가 굉장히 이제 웃긴 게 세력들이 우리들 개인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대중들은 우리가 맨날 같은 패턴을 써도 야 저거를 못 먹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들은 일단 단합이 안 돼요. 단합이 안 되고 그들만의 의견을 하나로 딱 뭉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구난방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번 그 반감기 전에 상승을 주고 했어도 지금 여기서 그게 똑같이 앞으로 일어날 게 지난 과거에 몇 번 있었으면 또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 이 가격에 들어와서 갑자기 자기 전 재산이 한 3억이에요. 3억인데 지금 여기서 3억을 몰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투자를 하셨든 여기서 하셨든 그 투자한 기간만큼 여러분들이 투자한 기간만큼 그리고 마음고생을 하고 이 시장에 관심 가진 시간만큼 여러분들의 꿀단지 크기도 커져 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공도 커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내공을 키울 마음을 먹고 꿀단지를 키울 마음을 먹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커지겠지만 매번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좀 팔았다 손해보고 다시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신 분은 몇십 년 아니면 한 10년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맨날 투자해서 손해보는데 또 똑같이 같은 방법을 계속 쓰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투자시장에 몇 년이 있었건 실력이 안 늘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칙을 세우시고 그대로 투자를 하셨어요. 만약에 여기서 사신 분들인데 여기서 해서 나 마이너스 몇십 프로 됐네. 근데 나 여기서 원칙으로 꾸준히 계속 샀어. 그러면 내 평단이 한 이쯤 됐어. 그러면 사실상 이미 여기 와 있어도 이미 수익이잖아요. 비트코인도. 저 역시도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뭐 이때도 사봤었고 저 여기서 이제 많이 샀는데 여기서 많이 사고 여기서 한 50%를 사고 여기서 또 사고 여기서 또 사고 그래서 제 비트코인 평단 한 이 정도로 맞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만큼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상 마음만 어떻게 먹기에 따라서 사실 투자가 굉장히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계속
금방 돈 벌려고 그러고 빨리 돈 벌려고 그러고 나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손해보면 일단 마음이 불안하고 막 힘들어. 맨날 코인 가격 등락만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매번 돈을 못 벌면서도 차트 방송을 보고 또 똑같이 따라하고 또 돈을 잃고 다음 년에도 또 똑같이 해서 돈을 잃고 매번 같은 거. 투자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맨날 같은 방법으로 계속 시도하고 똑같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너무나 대중들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그냥 홀려먹기가 쉬운 게 그냥 맨날 같은 패턴을 쓰고 AI 조금만 업그레이드하고 AI가 조금 더 이제 지능이 업그레이드 돼서 뭔가 다른 패턴을 하고 이런 식으로만 드라이브를 해도 여러분들이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그거에 안 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시장 자체가 암호화폐란 시장 자체의 그 성장성 자체를 믿고 여러분들이 가령 다우존스를 볼게요. 아까 다우존스가 망할 것 같으면 이때 투자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때 당연히 다우존스가 망할 건데 이때 투자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때 근데 다우존스가 미국이란 나라는 안 망할 것 같고 미국의 웬만한 상위 기업들이 세상을 이끌고 가. 그러면 다우존스에 뭔가 그 다우존스 가령 다우존스 펀드 같은 ETF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들어갔다고 하면 이때 이득이 얼마예요? 거의 지금 이것만 지수로만 해도 거의 6배, 한 4배 정도 되잖아요. 3, 4배. 근데 개별 종목으로 만약에 여기서 상위 한 시총 몇이 한 5위 정도 끊어갖고 5위 중에 분할로만 들어갔다라고 하면 상위 5위 정도 종목이 하나도 안 망했는데 당연히 성장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잘 됐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수익이 났겠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암호화폐 시장이 망할지 안 망할지 여러분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암호화폐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니까 여기 투자하는 데 있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왜 불안하냐라고 하면 그 이유는 이해는 가요. 이 시장 자체, 다우 시장 자체는 정말 인류가 한 거의 지금 다우존스 1915년, 지금 거의 100년, 그 전에 그 전통 이제 금융시장, 주식시장 태초로 더 돌아가면 인류가 100년 동안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시장이고 이 시장 자체는 이제 갓 10년 된 시장인데 10년 중에도 5년은 정말 거의 스캠인 시절이었다고 치고 나머지 5년의 시장이라고 하면 못 믿을만 해요. 왜냐하면 5년의 시장이고 아직 실체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또 심지어 회사도 존재하지 않아, 비트코인은.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뭐 XRP, 리플사, 이더리움 여러 가지들을 보면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이 플랫폼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고 거기서 단서를 얻어서 이 시장이 망할 것 같지 않다라는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여기 투자하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 다우지수죠. 여기 비트코인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망할까봐 불안할 필요가 점점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이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이런 건 이제 절대 아니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비트코인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사보는 정도 그 정도로 시작을 하시고요. 투자 마인드가 갖춰졌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라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몇 번 이제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이 책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정독을 하시면 투자에 관해서 마인드에 관해서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셨던 분이라고 해도 한 20-30%는 체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 정도 정독을 해보시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어떤 이야기를 여기서 좀 드리려고 하냐면 강세장의 단계 3단계 읽어드릴게요. 1단계 대단히 통찰력 있는 소수만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믿을 때 언제죠? 바로 지금이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지금 대단히 통찰력 있는 소수만이 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믿을 때 그렇지 믿지 못하라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나요? 지금 뭐 XRP 막 200원 얼마 이런데 당연히 그렇죠. 통찰력이 있는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가 이렇고 그 다음에 2단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선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건 어떻게 보냐면 XRP가 한 3-4천원 정고점에 갔어요. 이 정고를 가야 돼요. 정고를 못 가면 이 차트가 결국에 정고를 못 가고 붕괴가 됐네. 그리고 정고 맞고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비관론자들이 계속해서 발언을 할 거기 때문에 대다수 투자자들이 실제로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고 깨닫지 않아요. 그래서 4,000원을 넘어서 5,000원, 6,000원에서 뭔가 안착을 해서 왔다 갔다 하고 4,000원 정도의 지지를 해준 이런 느낌이 날 때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이 시장 자체 XRP가 망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이클상 한번 정고점을
한번 아래를 받쳐주고 위로 이제 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때가 2단계라고 봐요. 그리고 3단계는 모든 상황이 영원히 나아질 때라고 결론이 지을 때, 우린 이때 나와야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 분명히 XRP가 10,000원 정도는 아닐 거예요. 한 3만원, 5만원 막 이렇게 한 3만원 정도 갈 때는 분명히 XRP 유명한 뭐 589인가요? 589인지 하여튼 589달러죠. 그리고 한 XRP 한 20만원, 50만원 간다, 이런 발언으로 아마 그때는 리플사가 상장을 준비를 이제 코앞에 두고, 그 다음에 XRP를 정말 큰 은행들에서 다 쓰고, 그 다음에 그 국가들에서 디지털 화폐를 쓰는데 그 디지털 화폐를 뭔가 가치 전환할 때도 XRP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실제로 일어날 때, 그리고 은행에 가면 웬만한 은행들이 XRP 기술을 광고를 하면서 XRP로 우리 송금 어떻게 굉장히 빠른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나 웬만한 이제 나라 무역대금들, 그 다음에 외환거래도 XRP로 굉장히 큰 물량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쯤 될 때면 2단계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한번 가격이 주저앉겠죠. 화면 민스키 모델에 의해서 이때 해서 주저앉겠죠. 그리고 다시 한 번에 오랜 기간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가격이 상승을 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늘 같은 패턴을 보일 거고, 결국에 강세장의 3단계는 이 정도로 아마 이루어질 거고요. 뭐 제 이야기가 100% 맞다라고 당연히 이야기 못 드리지만 거의 높은 확률로 또 비슷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또 약세장의 3단계를 보면 1단계는 만연한 낙관주의에도 불구하고 몇몇 신중한 투자자들이 상황이 언제나 장밋빛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게 이제 그 고점인 거죠. 고점에서 막 대부분이 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신중한 투자자, 가령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이제 초반에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 이제 신중한 투자자들이 그때쯤 돼서는 대다수 대중이 다 몰려 들어오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100명의 대중 중에 90% 이상의 대중이 오른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자신 있게 OX라고 하면 나는 X로 올 수 있어야 돼요. 다들 O라고 할 때 나는 X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자산시장은 똑같아요. 시소기 때문에 한쪽이 많이 몰리면 그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운 데는 당연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밋빛일 수는 없다라고 인식할 때, 이때죠. 약세장 이제 상단계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황이 나빠지고 있음을 인식할 때. 근데 90%들이 이상하다, 가격이 이상하게 빠지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늘 차트는 대중들한테 희망을 줘요. 어떻게 희망을 주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믿고 내려와야 되는데 라고 할 때 못 내려오게 하는 이유가 여기서 보통 많이 타죠. 2017년에 비트코인 탔다라고 하면 이상하다, 망하나 했는데 올라가, 그렇지 가네, 이상하다 하다가 가네, 드디어 다시 정권 없나, 아니야. 이걸 보여요. 늘 이 AI의 이 패턴이 늘 여태까지 인류 태초로 계속 쓰이는 패턴인데, 이게 뭐 헤드앤숄더도 있고 늘 그렇잖아요. 역 헤드앤숄더 뭐.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못 내리고 계속하다 빠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 빠졌어요. 근데 또 여기서 또 가. 여기 또 물려. 결국에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나중에 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못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중요하다. 그래서 약세장 2단계도 이렇게 할 때 빠진다. 그리고 3단계는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할 거라고 확신할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죠.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빠졌잖아요. 여기 이만큼 빠졌을 때 진짜 더 나빠질 거야. 여기서 뭐 1K 간다, 2K 간다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뭐 제가 기억하는 암호화폐, 저는 이 당시 방송은 안 했는데 암호화폐 유튜버 분들 중에 차트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도 답답해서, 이때 만약에 더 낮아지면 여기서 2K를 가면 여기서 분할로 계속 사서 모으면 한 평단이 이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여기서 이걸 손절을 하고 다시 올라갈 때 사고 이걸 왜 반복을 하나요라고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었어요. 좀 뭐 굉장히 뭐 어떤 안경 끼고 하셨던 분인데 좀 답답해서, 하여튼 뭐 개미들한테 돈 받고 그거 하시더라고요. 돈 받으면서 리딩 하시던데, 근데 물어보니까 개미들은 그걸 버틸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리딩하는 거라고 하는데, 결국에 그분 아마 없어졌을 텐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아래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래 가면 또 물어봤을 때는 앞으로는 올라갈 거래요. 올라갈 거면 여기서 분할로 계속 사면 평단이 한
2,800, 300만 원 아니면 뭐 더 낮게 될 거 아니에요. 분할로 계속 사면. 그러면 나중에 올라갔을 때 수익인데 여기서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러다가 결국에 사라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주면서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유료 리딩방 같은 거는 정말 백해무익하니까 그때 그분한테 이더 몇 개씩 줘가면서 이 방송 들으셨던 분은 그 방송 들으셨던 분은 이더도 읽고 이거 손절해서 이것도 여기서 샀는데 손절하고 그거 뭐예요? 그냥 이더 안 주고 자기가 갖고 있었으면 이미 엄청나게 이득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게 제가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반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물론 각자의 다 신념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 잘못된 신념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 히틀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역사에 굉장히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신념에 가득 차서 리더십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멍청하고 뭔가 바보들보다는 강력한 신념에 의해서 이게 맞다라고 강력히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기꾼들을 조심해라.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상승장에 올 때도 분명히 엄청난 사기꾼들과 여러분들의 현혹에 빠뜨리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워낙에 글로벌해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워낙에 지금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갑을 털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엄청난 유혹이 올 텐데 가령 뭐 코인 몇 개 줄 테니 입금해라 뭐 이런 거부터 뭐 비트코인 뭐 보관해주면 뭐 해주겠다 앞으로 이제 뭐 일어날 거 대략 예상을 하면 그 은행들이나 기관들에서 굉장히 이제는 커스터디 서비스라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이자 주는 서비스가 이제 조만간 202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사기꾼들이나 아니면 이상한 좀 작은 규모의 회사들 중에 이자율이 높은 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데다 맡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XRP가 나중에 4,000원과 5,000원 가 있는데 그걸 맡기면 6개월 동안 락이 걸린다고 하고 6개월 락이 걸리면 6개월 뒤에 XRP 몇 개 준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폰지 사기로 6개월 뒤에 몇 명한테 들어온 거 주고 새로운 받은 사람한테 받은 걸로 돌려주고 하다가 결국에 만약에 그게 가치가 떨어졌어요. 뭔가 이랬을 때 그것들을 걔네가 뭔가 그 XRP를 안 들고 있고 돈으로 들고 있다 그걸 뭔가 바꿔갖고 하려고 그랬으면 그때 가면 수량을 못 채우잖아요.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런 회사들이 몇 개 갖고 있는지 정부 기관에서 체크하는 법이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코인들을 다 잃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차라리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을 만한 회사 아니면 그냥 유명한 거래소 아니면 개인 지갑에 넣어놓고 계셔라.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그럴 때는 정말 큰 지키는 이제 지킴이가 되는 거다. 그래서 노력을 하시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맞고 다만 돈을 더 벌려고 뭔가 탐욕에 의해서 노력하는 거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내 탐욕을 더 부채질 해갖고 뭔가 돈을 좀 더 벌려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 팠다 살았다 팠다 해서 돈 더 벌려고 하면 대부분 잃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런 좀 안 좋은 행태들이 많이 일어날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당부를 드렸고 요 기사는 뭐 별다른 큰 건 없으니까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올해 아무튼 굉장히 뭐 벡트라든지 그다음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톡이 암호화폐 지갑이 등장을 하고 뭔가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법 제도화도 일어나고 올해 한국만 해도 7월쯤에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 세금을 부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올해 7월에 이제 법안이 이제 나오게 되면 뭔가 한 그 시행 자체를 그 즉시 시행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보통 뭐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1년 뒤가 될지 6개월 뒤가 될지 모르지만 7월에 한다라고 하면 2020년 초부터 2021년 초부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게 2021년 뭐 한 7월부터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제부터는 뭔가 제도권 안에 수용이 된다. 그러면 제가 예전 방송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제도권 수용이 된다는 의미는 정말 돈 있는 자본가들의 돈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2017년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불장이 찾아올 거다. 그리고 2017년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뭔가 그 기술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의 버블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눈에 보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플랫폼들이 실제 우리가 쓰이는 그런 와중에 불장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본가들이 이 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버블의 폭락이 안 일어나는 그런 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채널 상단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경제 상황을 보고 나머지 물량을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앞으로의 미래 시장은 좀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도 여기가 마치고요. 그리고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한 그 이제 폐렴 관련돼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서 저 역시도 암호화폐 시장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조금 더 인간의 심리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광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포의 단계에서 광기로 넘어가는 단계로 조만간에 진입을 할 것 같아요. 중국의 뭐 베이징, 상해 이런 다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거기서 기하급수적으로 만약 늘어난다라고 하면 정말 어떤 그 패턴에 우리가 인류가 보지 못한 그 예전에 정말 정보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뭐 패스트나 이런 거의 뭐 전 세계 인구의 뭐 10%가 죽었었나요? 1%인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죽었었는데 그런 사태로 안 가길 당연히 바라야 되겠고, 하지만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갔을 때 준비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떤 대중의 심리가 광기로 몰고 갔을 때 어떻게 더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한번 공유를 해드리는 이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